전 세계적으로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의 인구 중 약 5%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중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백반증은 우리 주위에서나 TV에서 살면서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을 정도로 겉으로 구분하기 쉬운 희귀 질환 중 하나인데요. 백반증을 가진 채 살아가던 아일랜드인 아빠와 딸이 삶을 포기하기 직전 마지막 소원으로 한국의 찜질방에 들리며 겪은 경험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겨버린 백반증 때문에 이 아일랜드인 아빠와 딸은 굉장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한국에 방문하게 된 뒤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백반증 아빠와 딸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나고부터 계속 아일랜드에서 살아온 크리스틸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아일랜드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일랜드를 벗어나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평범하다고 느끼는 것이지만 저와 제 유일한 가족인 아빠는 남들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저와 아빠가 둘 다 어렸을 때부터 후천적으로 백반증이 발생되어 버린 후천적 백반증, 유전인자를 가진 아주 특이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TV나 인터넷에 백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백반증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백반증은 우리 사회에서 꽤 찾아보기 힘든 피부 질환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를 줄곧 키워오신 아빠의 말에 의하면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백반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약 5살이 넘어가던 해에 급작스럽게 얼굴과 등 주변으로 하얀 색깔 백반증 모양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이처럼 후천적인 백반증 현상이 나타나고 다음 1년 만에 제 얼굴 전체를 뒤덮어버렸다는 어렸을 적 기억을 자주 얘기해 주시고는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빠 또한 태어날 때부터 백반증이 피부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저와 똑같이 약 5살이 되던 해에 서서히 백반증 현상이 얼굴 주변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해주셨고 저희 할아버지 또한 백반증을 앓고 있었기에 이처럼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제가 가족력 때문에 백반증이 발생하여 버린 것 같다고는 하시며 이러한 사실을 매우 가슴 아파하시고는 합니다. 저 또한 아주 어렸을 때에는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예 밖을 나가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남아있어서 저에게 백반증은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린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어요. 결국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백반증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다니던 기초학교마저 중간에 포기해버렸고 제 유일한 가족인 아빠에게 심한 말을 할 정도로 삶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그저 옆에서 지켜본 채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매일매일 흐느끼던 아빠 또한 이렇게 사는 것이라면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하자는 말까지 저한테 직접 하실 정도로 저와 아빠가 가지고 있는 백반증은 저희 가족의 증오의 대상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삶을 포기하기 직전 저와 아빠는 정말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은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자는 대화를 하기에 이르렀고 지금의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저는 이렇게 글을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와 아빠가 한국에 정착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학교조차 가지 않고 친구들조차 만나지 않은 채 오로지 저만의 아지트인 제 방에서 컴퓨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밖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쇼핑도 하면서 평범한 여자 학생으로서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온전히 저의 생각일 뿐 백반증을 앓고 있는 제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은 기본이고 저한테 백반증이 옮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가게로 출입하는 것을 막는 단호한 매장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점점 이러한 사건들을 겪을수록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관계가 축소되어 갔습니다. 혼자 방에 있으면 제 백반증을 남들이 볼 일도 없을 뿐더러 저를 손가락질하거나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겪을 이유 또한 없기에 이러한 저만의 방에 고립되는 상황은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혼자 있어도 저는 편하게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살고 있던 아일랜드의 마을에서는 백반증을 앓고 있는 저와 아빠가 마을 전체에 백반증을 일부러 옮기고 다닌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당장 이 마을을 떠나야 된다는 서명 운동을 벌일 정도로 아일랜드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마저 저와 아빠는 점점 더 시설이 좋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에서 유일하게 가진 취미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거나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의 콘서트를 컴퓨터로나마 보면서 응원하는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제 얼굴에 백반증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결국 제 옆에는 아무런 친구도 남아있지 않은 결핍에 대한 증상이 제가 한국의 잘생긴 아이돌들을 좋아하고 열렬히 응원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의 콘서트는 갈 수 없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과 관련된 굿즈들을 전부 모을 정도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에 대한 호감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호감이 생기게 되며 한국이 너무너무 궁금해지고 또 경험하고 싶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한국 아이돌들은 아주 가끔 자신들이 사는 방에서 휴대폰으로 생방송을 켜줄 정도로 멋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종종 저와 같은 외국 팬들을 위해서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멋진 여행 장소들을 동영상으로 소개해주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를 여행해보는 것을 꼭 추천한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제가 가진 컴퓨터나 작은 휴대폰으로만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한국의 길거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분노가 매일매일 생겨났고 이러한 분노는 백반증 때문에 제가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의 생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돌이 해외 팬들을 위해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정말 처음 보는 미지의 공간을 하나둘씩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곳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뿐인데도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 곳도 있었고 모든 땀이 식어버릴 정도로 차가워 보이는 공간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좋아하던 그 아이돌은 직접 한국식 찜질방 모자라고 하면서 수건을 이용한 모자 접는 방법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공간이 정말 너무나 신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뻐하던 것도 잠시 저는 제 얼굴에 있는 백반증 때문에 그 흔한 아일랜드의 옷가게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금세 깨달았고 제가 가보고 싶은 곳마저 못 가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사실에 거실에 있는 아빠에게 달려가 또 이유 모를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걸까? 내가 좋아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그저 마음 편하게 가볼 수는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만 들었고 결국 이 시간을 넘게 울다가 아빠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여느 때처럼 무엇 때문에 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그저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을 가보고 싶은데 그곳에 마음 편하게 갈 수 없는 나의 백반증이 너무나 원망스럽다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상황 자체를 설명할 힘마저 없었고 어차피 백반증이라는 제 얼굴에 있는 악몽 같은 얼룩들은 저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아빠가 다소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혹시 저에게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싶은 것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로서는 아무런 말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제가 무언가 하고 싶다고 말한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저에게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제가 원하는 한국 여행을 가서 마음 편하게 쉬고 오는 것은 어떻겠냐는 말과 함께 제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증상만 괜찮다면 한국의 찜질방도 같이 가보자면서 전혀 제가 예상하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는 저에게 진짜 삶을 포기할 것이라면 자신도 살아갈 이유가 없기에 인생을 포기할 거라는 말과 함께 그러기 전에 정말 내가 원하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냐면서 엄청나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 혼자 한국을 가는 것은 다소 부담감이 들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와 똑같은 백반증 증상을 가진 아빠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은 저에게 어느 정도 타인에 대한 시선에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은 사실이기에 저 또한 이러한 삶을 포기한 듯한 생활의 마무리를 짓기 전에 내가 원하던 것을 한 번은 해보자는 생각이 들면서 이유 모를 용기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빠는 아일랜드의 작은 외가 마을을 벗어나 한국으로 떠나기 위한 모든 여행 일정을 최대한 사람이 적게 다니는 시간으로만 계획하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저와 아빠는 온 얼굴을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가린 채 한국으로의 여행 그리고 한국 찜질방을 멀리서라도 보기 위한 황당스러운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을 벗어나 공항에 오기까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식은땀이 났지만 저와 아빠는 밤의 시간을 활용하며 남들의 눈을 피해 매우 힘겹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항에 엄청난 시간이 걸려 도착하게 되었죠. 이미 저와 아빠는 순전히 여행을 즐기는 목적에서 벗어나 삶을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 버킷리스트에 가까운 목표였기에 아빠와 저는 그저 그 한국 아이돌이 소개해준 한국의 찜질방 위치만을 기억한 채로 호텔도 예약하지 않고 그곳으로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마다 저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어차피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햇빛을 피하는 용도인 가리기 등으로 모든 곳을 가린 상태였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빠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 그 한국의 아이돌이 이용한 한국의 찜질방에 도착하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아빠와 밖에서 무려 3시간을 머뭇거리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찜질방 안으로 들어간다면 저를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야만 되고 그것은 결국 저의 백반증을 모든 찜질방 이용객 한국인들이 본다는 사실이며 심지어는 제 백반증 때문에 찜질방에 출입을 거부당할까봐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힘들게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과 더는 돌아갈 곳도 없는 저와 아빠의 상황은 결국 찜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빠가 들어간 찜질방 입구부터 매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찜질방의 주인으로 보이던 그 한국인 여성분은 저와 아빠를 보고는 아메리칸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제 얼굴 주위로 보이는 얼룩들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으셨고 이내 열쇠와 옷들을 내주시면서 저를 가리키고는 음원이라고 말씀하시며 방의 입구 같은 곳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생 처음으로 한국의 찜질방 안에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간 곳은 무언가 탈의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모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벗고 거기서 받은 옷으로 갈아입었고 이내 그 한국 아이돌이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려 수건을 접어 모자를 만든 다음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했지만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잘 접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제 주위에 있는 한국인들은 제 얼굴에 있는 하얀 얼룩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고 심지어 한 할머니는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저곳으로 들어가라는 듯한 손짓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피하지 않고 저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인생에서 이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저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용기가 더 솟아났고 이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듯한 한국 찜질방의 중앙통로 같은 곳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아일랜드에서처럼 저를 극도로 피하거나 경멸하는 듯한 표정은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와 중앙 공간에서 만나 주위에 다른 한국인들처럼 이상한 형태의 다리 자세를 하며 앉아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제 백반증이 저조차도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그 누구도 저희에게 관심을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주위에 있던 한 한국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자신의 휴대폰에 저와 같은 백반증을 앓는 여자 모델을 검색해 보여주면서 저보고 프리티라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던 수건 모자를 가져가더니 이내 다시 접어주면서 구이라는 말까지 해주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무언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한국인은 아빠와 저에게 뜨거운 곳이 괜찮으냐는 듯한 단어를 말하면서 저와 아빠를 이끌고는 엄청나게 뜨거운 이글루처럼 생긴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있던 한국의 중년 여성분들이 저를 보고는 엄청나게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한국인 중년 여성분들은 제가 너무나 예쁘다면서 어느 나라에서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았고 얼굴에 있는 얼룩이 너무 멋지다면서 한국에는 무슨 일로 왔는지 엄청난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한 단어들로 제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혹시나 제 백반증이 거부감이 들지 않는지 제 얼룩을 가리키며 그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그 중년 여성분들은 노프라블럼이라는 말만을 하시면서 이내 저를 이끌고는 찜질방에 있는 식당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 신기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음식의 이름을 알고 있는 한국의 미역국은 한 입 먹는 순간 맛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는 하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고 남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미역국만큼이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에도 저와 아빠의 주위에 있던 한국의 그 여성분들은 그저 저희의 등을 토닥여 주셨고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종종 떠오르곤 하네요. 아마도 한국의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때 그 한국의 중년 여성분들은 저와 아빠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그렇게 저와 아빠는 아일랜드를 완전히 떠나 한국에 정착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의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았거나 한국의 그 여성분들이 저와 아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하게 대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지금은 제 백반증에 대해 오히려 하나의 개성으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거리낌 없이 쇼핑도 하며 매우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준 고마운 곳이에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 존재하는 강한 아줌마들의 힘,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아주 잘 드러난 감동적인 사연인 것 같은데요. 힘든 시간을 지나온 만큼 백반증을 앓는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한국에서만큼은 아무런 압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에 똥을 싸고 사람들은 그 물을 식수로 마신다면 그게 바로 한국의 모습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에 가봤나요?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평론가로 생활하고 있는 론다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 한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관심을 쏟고 있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아주 먼 나라 한국이라는 곳입니다. 이 특별한 한국이 최근에는 두렵다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냥 단순히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 이상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인데 요즘 뉴스나 인터넷 음악을 포함한 드라마와 영화 등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매체나 소식을 통해서 한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보더라도
직접 가보지 않고는 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한국이 제작한 콘텐츠들은 많이 알고 많이 접해봤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좋아했던 다른 나라의 광팬들이 미국 가수들의 문화를 접하고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많이 접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가보기 전까지는 미국은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있는지 반대로 기본적인 예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듯이 말이죠. 우리는 늘 미국의 문화를 모르고 낯설어하는 외국인들과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래서 한국에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한국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면 저는 한국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소식을 접했을 때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를 것이고 그것을 기사로 작성해서 대중에 내보낼 때에도 상당히 가치 있는 내용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저의 이런 설득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신문사의 국장님도 납득을 하셨고 무려 한국이라는 곳에 여행을 다녀오는 것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에 다녀와서 이렇게 제가 장문의 글을 작성하는 것이 조건이기는 했지만 너무나 어렵지 않은 일이고 제가 보고 온 것을 널리 알릴 수 있으니 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스스로 만든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 어떤 사전 조사도 하지 않고 한국에 다녀오는 것을 스스로의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내 스스로를 궁지에 모는 일과 다를 바 없는 행위지만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기초 지식에 따르면 한국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사전 지식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도심으로 이동해야 할 때 무엇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지, 택시를 탈지, 버스를 탈지, 기차를 탈지, 혹은 또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그런 수준의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행에 옮겼고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은 한국 여행은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드라마처럼 화려한 곳일까 아니면 한국의 음침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섭고 별 볼 일 없는 곳에 지나지 않을까? 심지어 인도의 발리우드 영화처럼 스크린에서만 화려하고 실제로 가보면 불빛 따위는 없고 미래도 희망도 없는 그런 우울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인도 사람들처럼 강물에 똥을 싸고 그물을 식수로 마시는 역겨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물론 한국이 최소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한국에 가보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체로만 한국을 접했지 한국의 실제 모습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더 있었는데 미국에서 경험해본 한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런던에 거주하며 길거리를 걷다 보면 축구를 보기 위해 방문한 한국인들을 많이 마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거리를 다니고 있으며 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들과 대화해보지 않았지만 미국에 놀러온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 내가 앞으로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날 건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흔쾌히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주어 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처럼 자연스러운 욕설과 함께 그딴 건 너네 엄마한테나 물어보라는 말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집 밖을 나왔을 때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질문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쳐버린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인도의 이야기를 예시를 들었을 때 눈치를 챈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10수년 전 인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혈혈단신 혼자 가봤던 인도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선진국으로 알려진 한국에서는 인도에서처럼 배앓이를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병원 앞에서 쓰러졌더니 나를 부축해준 인도인들이 돈을 요구했던 경험을 똑같이 한국에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딱 이런 것들까지가 대중매체로 접한 한국이 어떤 곳인지 추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 이상은 모르지만요. 그렇게 한국으로 갔습니다. 국제공항 치고도 대형 규모에 속하는 인천공항에는 처음 온 관광객들이 질문을 하고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창구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 뒤로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평범한 관광 코스들도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곳의 안내원들은 친절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벌써부터 미국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외국인들에게 너네 나라로 꺼져라는 말이나 매콤한 주먹. 대신에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만약 한국인들의 주먹에 얼굴을 맞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저는 다른 한국인들이 친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배워야 할 게 많다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서울로 이동하며 제가 가게 될 동선을 생각해보고 적절한 위치에 숙소들을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호텔 어플들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예약이 가능했으며 예약과 동시에 저에게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서비스의 처리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내가 정확하게 예약을 한 것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바로 들었습니다. 예약 후 바로 문자가 오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한국의 호텔에서 보내준 문자는 저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의 호텔도 이런 것들을 배워야겠죠? 뭐 별것 아니라고요. 단지 문자를 빨리 보내줬다고 고맙다고 하냐며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미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이 밤 10시라면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나요? 지금 길거리를 나가서 호텔 어플을 들고 예약을 시도해보세요. 당신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면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한 경우 그들이 친절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실제로 체크인하기 위해 호텔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세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저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늘 친절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온 지 1시간도 안 되었는데 한국에게 배울 것이 벌써 2가지나 보였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이미 많은 시간 잠을 잤기 때문에 호텔에 도착한 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아침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산한 한국의 거리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한국은 잠들지 않는 도시를 가졌다고 하던데 일단 처음 길거리를 나섰을 때는 그 이야기가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은 얼마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디에서나 밝게 빛나는 거리는 안전한 느낌을 주기도 했고 생각보다 길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이 내 앞에 멈춰서 나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런던의 밤 길거리였다면 차가 다가올 때 저는 어디로 도망칠지 골목길을 살피며 고개를 열심히 돌려야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벽 1시이던지 낮 1시이던지 모두 똑같이 지나가는 자동차는 그냥 지나가는 자동차일 뿐입니다. 그렇게 조금은 실망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한국의 거리를 걷다가 이내 곧 대낮처럼 밝게 빛나는 번화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고 지금이 새벽 1시가 넘은 시점이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이 즐거운 주말의 첫날인 토요일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본 그 광경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저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일단 아무데나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층에 환하게 열린 가게들이 많이 있었고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바, 테이블 형식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일식 어묵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었고
거기서는 바 형식으로 옆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서 출출함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 자리도 있었고요. 그곳에 앉아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한국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아주 간단한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고 단어를 천천히 말하면 대부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문도 했고 제가 혼자 조용히 와서 그곳에 앉아 이미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진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분 나쁜 관심이 아니라 저에게 친절을 베푸는 관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보통 욕설을 시작으로 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빈번해서 가게 주인은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우면 죽여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취객이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 어떤 위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에 대한 호기심으로 말을 건 것이고 심지어 나에게 어묵 한 개를 선물로 주문도 해주었습니다. 처음 본 한국인들과 웃고 떠들며 저도 기분 좋게 술을 마셨고 어묵을 사준 것보다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한 태도와 호기심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한국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미국에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늘 싸우고 싶어서 안달나에 있는 미국 길거리에 남자들을 경계하며 다니지 않아도 되고 모르는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이 술을 마신 사람이어도 호의적인 태도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벌써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이때부터는 그 개수를 카운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어디를 가나 깨끗하고 청결했으며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수준 낮은 교육을 받고 주먹 하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러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인류가 멸망하는 날까지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문명화된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겪고 있는 큰 골칫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름대로 면책을 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하층민들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부자 동네가 더 밝게 빛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교육을 못 받은 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보세요. 싸우고 싶어서 안달나고 눈으로 싸움을 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외국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시간대에 길거리를 다녀봤음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공증된 많은 통계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 내 말에 거짓은 없습니다. 1차원적인 단순한 폭행 범죄는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보다 80배 이상 적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사실 체감되는 바가 매우 크기는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작한 문화 콘텐츠가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정말 사실인지 너무나 궁금했고 저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정말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저는 한국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 선진국의 특징은 유럽과는 다른 식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오랜 전통 유교적인 방식이 도입된 채의 경제 발전을 하고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철저한 개인주의보다는 남을 위한 배려가 성장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친절은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이라는 사회의 모습은 개개인으로 하여금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이 멈춥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점을 깊게 느끼고 돌아오는 여행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었다면 최소한 오늘만큼은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시비 대신에 미소를 지어주세요. 아주 먼 곳까지 가서 보고 온 뒤 이 글을 쓴 나의 노력을 최소한이라도 인정해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체코 주부 프린이며 연상 남편과 각각 대학생, 고등학생의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평범한 저희 가족에게는
공통적인 취미가 있는데요. 바로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교문을 넓히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여유가 되는 한전 세계를 돌아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웬만한 나라들은 다 방문해봤다고 자신할 수 있네요. 평소에 가고 싶었던 나라들은 이미 직접 가보았으니, 이제 새로운 여행지를 결정해야 하고자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갓 대학생이 된 제 딸이 합격 선물로 한국 여행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필 땅덩어리도 좁고 휴전 중인 한국을 택한 걸까요? 저는 한국이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여겼고, 당연히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어요.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제 친구들이 한국 여행에서 돌아와서 들려준 부정적인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적한 것은 한국의 치안 문제와 여행객 차별 이슈였어요. 기차역에 노숙자들이 늘어서 있고 제 친구들을 쫓아오며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돈을 달라면서 무서운 눈빛을 보내는 건 물론이다. 제 친구들은 술병을 들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벌벌 떨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높은 실직률과 자살률을 강조하며 노숙자를 한국의 사회 문제로 강조했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한국인들이 생김새가 다른 자신들을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며 플로팅을 일삼고 불쾌한 농담을 영어로 건넸다고 주장했어요. 기분 좋아지려고 큰 돈 쓰고 한 여행인데 계속 따라붙으며 자신을 무시하는 한국인들 때문에 너무 불쾌했다면서요. 저는 이 대화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 외에는 별로 볼 일이 없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이란 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고 분단 국가잖아요. 거기다가 한국의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과 국제 정세의 긴장감이 항상 뉴스에 보도되죠. 그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마찰도 있는데 굳이 저희가 그곳으로 발을 들릴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 과거의 선입견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설명해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저에게 엄청난 후회를 주며 제가 편협했다는 것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었어요. 단지 제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적은 것은 그들이 직접 체험을 한 만큼 더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것이, 그리고 저는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의 이웃 나라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나라에서 경험한 일들이 너무 나쁜 기억으로 남아버려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 부정적으로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중국에 갔을 때 저는 중국의 전통 음식을 체험하고자 현지 시장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한 남자가 저를 엄청난 힘으로 치고 지나갔고, 그는 사과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갔어요. 저는 주저앉을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중국인들은 아무도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들은 자기 가족들과 웃고 떠들며 제 주변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쳤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지폐를 꺼내려고 하는데 제 지갑이 없어져 버린 걸 깨달아 버린 거 있죠. 그제야 그 남자가 저랑 부딪히면서 지갑을 가져간 것을 알았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주머니에 있던 돈을 탈탈 털어 중국의 공안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번역기를 돌려가며 사정을 설명했어요. 가이드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제 여행 방식은 생생한 현지의 삶의 현장을 체험하고자 직접 알아보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어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요. 공안인지 경찰인지 모를 그 사람들은 제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을 텐데도 자기들끼리의 수다에 정신이 없었고 심지어 제가 우물쭈물하자 저를 노려보며 중국어로 말을 건넸어요. 저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죠. 제 큰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번역기조차 이해하지 않았어요. 요즘 번역기가 얼마나 뛰어난데 아마 그들이 대충 읽은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충 제 휴대폰을 눈으로 읽는 척하고는 손을 대죠.
저한테 나가라고 강요했어요. 중국에는 CCTV 기술이 매우 발전돼 있잖아요. 분명히 공안의 협조를 얻어 카메라를 조회했다면 제 지갑은 무사히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수사해줄 의지조차 없었어요. 결국 한참을 그렇게 시도하다 저는 기가 죽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어떻게 당장 비상금은 도움을 받았지만 저 개인적으로서 너무 속상하고 실망스러운 경험인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일본의 개인주의에 대한 부정적 경험도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중국에서처럼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매우 무심하고 개인적이며 외국인들을 경계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도쿄가 아닌 지방 소도시를 방문했는데 아무리 관광지로서 덜 알려진 마을이라고 해도 제가 다가오는 걸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 도망가는 거 있죠. 저는 번역기가 준비되어 있었고 길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저의 캐주얼한 태도에 부담을 느끼는 듯 보였고 그들에게 있어 저는 자신들의 마을을 침범한 외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일본인들의 엄격한 규범과 형식주의는 저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와 여행 내내 불편한 눈치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인터넷에서 묘사하는 한국의 모습과 제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 직접 경험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저는 한국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대학생 딸의 제안이 탐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녀의 의견에 반대했는데 너무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꼭 가족 모두와 함께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면서요. 저희는 그녀의 고집에 못 이겨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니 신나하는 제 두 딸과 달리 저와 남편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네요. 저는 오랫동안 체코의 여러 공항을 이용해왔지만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의 첫인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매우 넓고 현대적인 터미널 활기차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역시나 여느 나라처럼 입국 심사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빠르고 질서정연하게 앞으로 나아갔고 심지어 심사관들이 엄청나게 친절했어요. 어떻게 입국 심사관들이 친절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체코 공항에서는 종종 복잡하고 지연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또한 차이가 더욱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항을 둘러보며 감탄하던 중 또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혹시 나쁜 어른을 만났다간 큰일이잖아요. 제가 안절부절 못하기 무섭게 주변에 있던 3명의 한국인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아이를 안심시키며 눈높이를 맞춰 대화를 시도했죠. 그리고 2명의 아이를 지켜주는 사이 한 사람이 어딘가로 달려가 직원을 데리고 왔어요. 체코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멀리서 지켜볼 뿐이지만 한국인들이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너무나 멋졌습니다. 공항을 나와 저희는 지하철로 이동했어요. 넓고 복잡한 공항에서 길을 잃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영어 표지판이 있었던 덕에 수월하게 지하철 역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 역사는 어땠느냐고요? 이곳이 정말 밀폐된 공간이 맞는지 공기는 매우 쾌적하고 바닥의 청결은 물론 사람들은 매우 질서정연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내부에 들어서도 악취가 전혀 나지 않아 놀랐어요. 마치 환기가 되고 공기순환이 잘 된다 해도 이런 쾌적도를 유지하기는 힘들 텐데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데 아무도 서로 밀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질서 교육을 잘 받은 게 분명해요. 저는 슬슬 한국인들을 위대한 후진국의 민족이라고 생각한 게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 정거장쯤 지났을까요?
제 대학생 딸이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휴대폰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정말 큰일이잖아요. 혹시 중국에서처럼 소매치기라도 당한 건지 어디에 떨어뜨린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거의 없었어요. 그녀가 소유한 휴대폰은 꽤 최신형 모델이었거든요. 아마 습득한 사람이 브로커에게 팔아버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요. 거기다가 저희 가족 사진이 휴대폰의 배경화면으로 돼 있으니 외국인의 물건이라면 더 쉽게 다뤄버릴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할머님이 제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소통은 불가능했죠. 저는 그녀의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는 저의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쩔쩔매고 있는데 할머님이 무어라 하는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다른 여성이 전화를 받아들였어요. 그 여성의 영어는 매우 유창했고 그녀는 제 딸의 휴대폰이 공항 역사에 화장실에 있다고 친히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매우 불안했지만 신기했죠. 한창 성수기였던 나머지 역사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았을 텐데 아직도 그 휴대폰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요. 그제야 제 딸은 자신이 화장실에 둘렀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저희는 지하철을 반대로 잡아타고 다시 공항 역사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바꿔준 젊은 여성과 통화를 계속하면서요. 그렇게 어찌어찌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분이 직접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딸의 휴대폰을 한 손에 들고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건네주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순간 그녀의 뒤에서 후광을 본 것 같았습니다. 연신 저와 딸이 감사 인사를 하니 그녀는 오히려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저희를 행복한 여행을 하라며 격려해 주었어요. 이미 몇 정거장을 떠나왔던 나머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그녀는 저희가 올 때까지 직접 제 딸의 휴대폰을 지켜주었단 말이죠. 제 딸도 놀랐는지 감동하여서 여성분의 손을 붙잡고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가족 아무도 한국에서 이런 친절을 겪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도난당할까봐 조마조마했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을 잘 몰랐던 게 분명합니다. 저희는 서울에 도착하자 배가 고파져 오는 걸 느끼며 근처의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희는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한식집으로 향했네요. 식당 직원은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 주었기 때문에 마치 귀빈이 된 느낌이었던 거 있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는지 정돈된 자리가 없었어요. 식당 주인은 저희에게 잠시 양해를 구한 채 빠르게 식탁을 닫고 음식을 채워주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온 곳은 분명히 한국 음식점이었는데 그 메뉴판은 영어로도 쓰여 있었어요. 그 밑에는 중국어와 일본어로 보이는 문자들도 쓰여 있었죠. 중국에 방문했을 때는 한국어 메뉴판은 무슨 영어 메뉴판도 없어서 쩔쩔매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꽤 힘을 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어 메뉴판을 봐도 이름만 보고 메뉴를 고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을 본 식당 직원이 영어로 각 메뉴를 설명해주고 추천 메뉴를 정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의견에 따라 주문을 하게 되었어요. 음식은 아주 맛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음식점 이야기를 한 건 단지 직원의 친절과 음식의 맛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저희가 밥을 먹던 중 발생했어요. 저희 옆자리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중년 남성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분은 혼자 온 듯 쓸쓸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혼밥 문화는 신기해할 게 아니니 저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들어 무어라 직원을 부르는 사이 남자는 옆으로 털썩 쓰러졌어요. 눈앞에서 사람 죽는 걸 보는 건
모두에게 안 좋은 기억이 될 거지만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쉽사리 다가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점은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한 5명의 손님들이 갑자기 달려와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몇 명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몇 명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찾는 듯 한국어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밥 먹던 행위를 멈추고 그가 하는 말에 집중했습니다. 읽고 지원자로 보이는 사람이 달려왔고 그는 쓰러진 남자의 상태를 이리저리 확인하며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역시 그 장소의 긴장과 남자의 아이를 기도하며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네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서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의식 없이 축 늘어져 있던 쓰러진 남자가 어느 순간 몸을 뒤트는 것이 보였어요.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뒤이어 사람들의 감탄 소리와 안도의 한숨 박수 소리가 뒤섞였어요. 그가 몸을 움직이기에 무섭게 사이렌 소리를 내며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어요.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구급차가 온 거예요. 서울은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뒤늦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역시 앰뷸런스에게 길을 질서정연하게 터주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 나서요. 의식을 되찾은 남자는 구급차에 실려갔고 식당 주인은 연신 지원자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쓰러진 남성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걸 보아 그 목숨을 구한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망설임 없이 목숨을 살려줄 수 있을까요? 잘못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면서 말이에요. 중국과 일본에서 경험한 개인주의와는 너무 달랐어요. 중국인들은 눈앞에서 사람이 맞고 있어도 스쳐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물론 제 가족이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제 눈으로 생생히 한국인들의 따스함을 경험하고 나니 그들에게 호감이 무럭무럭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은 크고 작은 여러 방면에서 계속되었어요. 어딜 가나 그들은 저희를 피하지 않고 심지어 저희의 미소에 보답해 주었어요. 기대 이상이었죠. 인종차별 이후 오히려 체코에서의 동양인 차별이 더 심하지 않을까요?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그들은 저희 여행객들에게 매우 호의적이고 친절할 뿐이었어요. 친절과 더불어 저는 한국인들의 청결관념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심지어 개방 화장실도 휴지는 쓰레기통에 차곡차곡 쌓여 있고 악취가 심하지도 않은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쓰레기가 생기면 굳이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손에 들고 다녔고 누구도 쓰레기를 길가에 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쓰레기통을 찾으면 그제서야 다가가 버리는 모습이었죠. 이는 공공장소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의 표현이었어요. 그들이 떠난 자리는 마치 공기가 떠난 듯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제 친구들이 말한 지하철역과 공항의 노숙자들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슬슬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들이 일부러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과거에 저는 친구들의 말을 믿었고 중국과 일본을 한국과 동일시했었잖아요. 물론 한국과 체코는 멀리 떨어진 나라인 만큼 모두가 한국이란 나라에 방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 제가 겪은 놀라운 일들을 공유하면서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대해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인의 인심을 본받게 되면 그때는 평화로운 세상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저에게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해준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